네, 그야말로 시즌 초반 잘 나가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전 패배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패배를 당하면서 유럽에서 첫 연패를 당했습니다. 패배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한준 기자와 함께 좀 풍성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으로 오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경기도 잘 운영해 왔지만 인터뷰에서도 정말 인생에 빗대어서 멋진 그 명언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이게 네.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더욱더 부각이 됐는데 그렇다면 또 졌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 궁금증도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이번 경기 선제골도 넣었고 좋은 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된 배경에는 다이어의 엄청난 또 예견대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해서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 내용과 더불어서 그 진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나왔던 질문은 역시 토트넘이 역전패를 2경기 연속 당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91분의 동점골, 96분의 역전골이 나온 정말 뼈아픈 패배였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선수단도 라커룸안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얘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막판에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라커룸에서 낙담한 기색이 필 것 같은데요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실망스러운 건 당연하죠.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에 지난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망스러운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축구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이나 헌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울브스와의 경기는 항상 힘든 경기였어요. 그저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울브스 원정이 원래 어렵다. 그리고 선수들이 뭐 일부러 진 건 아니다. 열심히 네. 했는데 우리가 버틸 수 없었다. 즉 이제 체력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힘들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뭐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부연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서 중요했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터치라인에서 영국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 눈에 띄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소리까지 질렀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좌절하고 소리를 지른 이유,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반전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공을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백포 중 이 3명이 사실상 처음 선발로 출전하는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유창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던 모양이죠. 예. 자,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전만큼 유창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전반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반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 아마도 우리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마음 한구석에 한동안 경기를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약간의 자기 보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라인업 때문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기 보호가 어떤 의미이냐,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일단 한동안 경기를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다. 즉, 이 얘기는 경기 감각과 경기 체력이 풀핏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달려들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고 있었거나 비기고 있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이기고 있으니까 그럼 조금 우리가 좀 템포를 낮추고 끝까지 잘 버텨보자. 여기서 무리해서 우리가 괜히 힘을 쓰다가 뒷심이 떨어져서 오히려 질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은 이제 지키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쉬움이었는데 다만 내 철학이 그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뭐 함께 호흡도 많이 안 맞춰봤고 경기도 많이 안 뛰어봤고 이해할 만하다. 아쉽긴 한데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좌절감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 것은 솔직히 좌절하긴 했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또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토트넘이 첼시전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낮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조금은 힘들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선발 라인업 이 울브스, 쿠냐, 벨레가르드, 황희찬 공격 구성에 대해서 토트넘은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가 이제 수비로 변화를 가져갔잖아요. 예.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첼시와의 경기에 우도기가 경고 2회로 퇴장당해서 왼쪽 풀백이 없는 상태. 사실 후보 왼쪽 풀백은 벤 데이비스거든요. 근데 네. 벤 데이비스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더 큰 문제는 로메로의 다이렉트 퇴장과 반더벤 선수의 부상 이탈이죠. 즉 두 명의 주전 센터백이 다 빠진 상태다 보니까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도 선발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네. 데이비스와 다이어는 애초에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하다고 지적받던 가운데 중심에 있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이제 후보로 밀려나면서 올 시즌 토트넘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이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미드필드 라인에 메디슨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 그런 가운데 메디슨의 역할이 얼마나 컸어요. 이제 후방 빌드업도 해주고 중원 연결도 해주고 킬러 패스도 내주고 6번, 8번, 10번 역할을 다 하던 선수가 빠진 공백을 호이비에르로 대체했다. 네. 그 이유는 다이어와 데이비스라는 두 센터백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이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가 빠졌는데 수비적 미드필더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가 없었는데 플러스 후반전에 그렇다면 토트넘에 교체 출전시킨 선수는 누구냐? 벤탄쿠르, 힐, 로셀소거든요. 네. 셋 다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까지도 힘을 낼 수가 없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오히려 그래도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추가골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 그 후반전의 경기 운영은 뭐 사실 이해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팀 체력이 약간 떨어진 듯한 느낌. 이게 뭐 낮 경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데이 나이트 풋볼의 영향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혼연일체 원팀으로서 좀 경기를 뛰지 못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죠. 네, 조직력, 체력 모든 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또 울브스 원정이니까 울브스가 또 최근에 잘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후반 추가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잘 버틴 게 아니냐고 생각은 든다. 그래서 네. 이제 아쉬움이 남지만 선수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다만 저는 이제 가장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아했던 것이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이 두 센터백 조합에 대한 영국 현지 취재진의 생각이에요. 왜냐? 질문의 논조에서 이 기자들이 어떻게 경기를 봤느냐가 드러나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는 이날 경기 내내 대부분은 잘했고 울브스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즉 칭찬해 주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벤 데이비스랑 에릭 다이어가 잘했다라고 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질문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은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감독의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와 에메르송은 물론이고 브레넌이나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그 같은 선수들도 라인업이 꽤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경기 내내 우리 방식대로 플레이하려는 노력과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칭찬을 좀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경기 막판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경기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울브스에게는 큰 기회가 많지 않았고 비카리오가 한두 차례 좋은 선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울브스의 첫 골은 정말 좋은 골이었는데 마지막 몇 분 동안 우리의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울브스는 특히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기세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이제 감독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하고 못했다 질타하고 이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팀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정말 잘했다고 봐야 되냐. 이게 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에메르송 로얄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본인이 주 포지션도 아닌 왼쪽에 가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 나름 잘했고 브레넌 존슨은 뭐 골도 넣었고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평소처럼 자기 몫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데이비스까지도 데이비스도 잘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블로킹을 잘해줬지만 다이어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력이 안 떨어졌다? 지쳤다? 아니거든요. 네. 전반전부터도 느렸고 뭐 경기 내내 이 다이어 쪽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비호가 불가능한 경기력이 아니었냐 생각이 드는데 이 실점 장면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가 시간에 쿠냐의 크로스, 사라비아의 침투, 그리고 이 사라비아 선수가 볼 컨트롤 잘하고 슈팅까지 잘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동점골이 나오는 장면에서
한번 보시죠. 다이어 선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이어는 지금 측면 수비수 위치까지 벌려 나와 있고 벤 데이비스가 몸을 던지고 있는데 벤 데이비스는 왼쪽 센터백이고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왼쪽 수비수가 로얄이잖아요. 로얄이 데이비스의 자리에 와 있고 데이비스가 다이어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즉 다이어가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인데 다이어가 센터백이 자리를 비웠다. 최후방 수비수가 자리를 비웠으면 끊고 나오거나 자르고 나오거나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쿠냐가 패스 연기를 할 때 다이어 선수가 저걸 커트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완벽하게 사라비아에게 연결이 됐고 사라비아가 잘 차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다이어가 좀 끊어주거나 좀 시야를 방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갔으면 확실히 괴롭히고 오거나 아니면 안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어정쩡 위치 선정. 근데 이게 경기 중에 딱 한 번 나왔다. 아, 그러면 이번에 사람이니까 경기 중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다는데 경기 내내 그랬다는 게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자이어가 이거 못했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완곡한 어법이라도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건 조금 이제 좀 아쉽다. 결정적으로 이 역전골이 나올 때 다이어 플레이는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 도일 선수 그리고 이제 사라비아 르미나로 이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에릭 다이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다이어 선수가 지금 보면은 이제 르미나가 들어갈 때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 지금 도일이 크게 전환 패스를 줬고 사라비아가 이제 측면에서 가운데로 대각으로 스루스 패스를 찔러주게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다이어 선수가 칼라이지치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데이비스와 다이어의 사이로 르미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칼라이지치는 다이어의 등 뒤에 있잖아요. 즉 다이어가 막아야 되는 선수는 칼라이지치가 아니라 본인의 앞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인 것이고 그 앞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르미나일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 네. 르미나는 이날 경기 내내 이렇게 침투를 해 오던 선수예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축구에서의 공격 패턴 플레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백은 자신의 앞쪽으로 침투해 들어올 선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패스 주는 선수 플러스 뒤에 들어온 선수 위치를 파악하고 골키퍼의 위치, 동료의 위치를 전부 다 파악해 놓는 게 이런 수준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수준의 수비수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김혜재 선수에 대해서 예측 수비한다. 앞을 내다본 거 아니냐. 미래를 본 거 아니냐. 근데 세계적인 수비수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네.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다이어는 예측도 안 됐고 들어올 때 루미나를 봤어요. 그러면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미 다 늦게 본인이 빠뜨린 이후에냐 그 약간 면피성으로 회피성으로 그때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옵사이드 트랩 때문에 그런 건가? 옵사이드 트랩을 쓰려고 그냥 서 있었던가?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네. 보면은 르미나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 볼길도 끊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오프사이드 트랩을 쓸 때는 동일 선상에 있는 선수를 이제 막을 때 그때 멈춰주는 것이지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는 그 패스 타이밍과 수비 라인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는 이 앞으로 들어오는 르미나의 공간을 본인이 잘라먹거나 잠식하거나 부딪혀주거나 괴롭혀줘서 슈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슈팅을 최대한 불편하게 정확하게 못하게 방해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이게 지쳐서 그렇다? 말이 안 됩니다. 지친 기색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다이어를 몇 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다이어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경기 초반이든 막판에 항상 그랬어요. 이게 지쳐도 그랬다? 이거는 변명이죠. 감독으로서 정말 이 상황을 다이어가 지쳐서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다이어를 오늘만 쓰고 안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험한 말은 하기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이어를 또 길을 죽이고 네. 전력에서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1월 달에 뭐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이어의 평판을 본인이 감독으로서 떨어뜨릴 이유는 없다. 다만 팬들 입장에서 너무 속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팬들 입장을 떠나서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영국 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영국 기자들은 어떻게 데이비스는 고군분투한 게 맞습니다. 왜냐? 다이어의 똥까지 데이비스가 치웠어요. 데이비스 본인이 잘하기도 냄새나요. 쉽지 않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다이어에 대해서는 좀 현재 직격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는 다이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느껴졌던 경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날 경기에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은 그래도 그 퇴장 속에서도 뭔가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이번 경기는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 색깔도 못 보여줬다. 게다가 세트피스조차도 막판에 빠르게 연결하려다가 뺏겼다.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실망스러웠나요? 본인이 원한 건가? 이런 질문까지 나왔거든요. 네, 자 거기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축구의 일부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전에는 특히 우리가 경기를 잘 통제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긍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은 선수도 많이 바뀌고 지쳤고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오늘 경기를 이길 거였으면 전반전에 한 골을 더 넣었어야 됐다. 이렇게 마음 가름한 거예요. 즉,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거 안 된 건 맞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약간 이게 넘어가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황당한데 뭐 휴식기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래도 뭐가 남았나요 오늘 경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우리 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뭐 캐릭터와 헌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홈 경기에 강한 팀인 울브스를 상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선수들로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러본 겁니다. 게다가 백포라인의 4명 중 3명을 교체해야 했죠. 이 백포라인 4명 중에 3명이 이제 다른 선수로 나와서 뛰었던 이 토트넘이었는데요. 특히 한 번도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으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졌지만 새롭게 나온 선수들이 뛰었으니까 이걸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선수들이 경험도 해봤고 조직도 갖춰봤고 이제 실전 감각을 쌓았으니까 앞으로 이 점이 긍정적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꼽다면 그거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못 뛰던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서 실전을 소화해봤다. 그래도 이 경기가 솔직히 긍정적인 면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뭐냐? 그렇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이제 선제골 그건 정말 좋은 골이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영국 기자들이 지금 뭐 데이비스도 사실 웨일스 선수지만 영국 사람이고 다이어도 영국 사람이고 존슨도 영국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거기에 포커스가 나오는데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골인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골이 이제 결승골이 돼서 팀이 이기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팀이 패하긴 했지만 브레넌 존슨의 이제 첫 골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것만이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브레넌은 전반전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 팀에서 정말 혼란스러운 커리어 초반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더 많이 투입될수록 그에게 분명 더 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 위협이 더 많지만 시즌 초부터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상을 좀 당하고 나왔잖아요. 예,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득점 기회에서 다리가 풀렸었잖아요. 부상이라기보다는 좀 병련에 가까우니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아쉽다. 이게 사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진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했다라고 생각한 선수에 대한 질문에 아쉬움을 표한 그러게요. 것은 못한 선수들에게까지 아쉽다고 말하기엔 솔직히 마음은 그 선수들도 좀 뭔가 지적하고 싶은데 그 선수들은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잘한 선수는 탓하기보다는 네. 공개적으로 존슨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요게 좀 부족했고 요걸 좀 잘해야 된다. 잘한 선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왜냐면 칭찬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욕먹고 있는 다이어한테 나까지 나가서 욕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존슨에 대해서는 초반에 와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걸 이제 복귀했고 경기를 뛰고 이제 아마 더 잘할 수 있다. 오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존슨의 골 같은 경우에 사실 존슨 개인을 넘어서 존슨이 뛸 때마다 토트넘의 공격 연계가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이 장면은 존슨의 마무리뿐 아니라 시작부터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장면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죠? 이제 존슨이 사르에게 주고 사르가 반대쪽으로 크게 전환을 했어요. 그죠? 클루셉스키의 연결. 그리고 클루셉스키와 이제 포로 선수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르의 전환 상태에서 포로가 마치 본인이 넘어지는 것처럼 약간 지금 슬랩스틱 네. 그 페인팅으로 그 바람에 수비가 완전히 나왔다가 그냥 허수아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수비수 뭐지 왜 넘어지지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반대편에 클루셉스키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가 기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발 뒤꿈치로 돌아 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 연결했고요. 자, 포로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 선수가 아주 멋지게 경합장면에서 아주 멋진 골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 3분에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존슨에서 시작돼서 존슨이 마무리한 과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환 패스 과정에 흘려주기, 백힐 패스, 컵백까지 다 좋았지만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예요. 9번 네. 공격수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 먹어야 되는 선수인데 오히려 뒤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를 따이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존슨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런 컵백을 받아먹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막아야지라고 집중하고 있을 때 밖에서 존슨이 달려들어왔던 것. 이건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존슨, 손흥민, 쿠루세스키, 뭐 포로, 뭐 이런 사르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만들어갈지를 정말 세밀하게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이 골장면은 정말 좋았는데 이게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역시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앞선의 선수들이 다 전방 압박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존슨도 힘들어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때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선수들이 다트 그 세리머니 하면서 메디슨이 돌아오기를 좀 응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흐름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이제 다음 일정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2023-24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11월 26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전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를 치러야 돼요. 네, 지금 뭐 로메로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판더벤 선수는 올해 내내 못 뛰니까 네. 로메로, 반더벤 두 조전 선수백 없이 최소한 맨시티전까지 뛰어야 돼요. 그 뒤에 뭐 로메로가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럼 다이어 데이비스 센터백 라인을 빌라전 맨시티전도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게 다행인 것은 이제 이 빌라전까지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냐면 이제 A매치 휴식기예요. 물론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데이비스 다이어 말고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시킨 선수가 도링턴하고 필립스예요. 둘 다 2005년생 잉글랜드 청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청대에 소집될지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대에 안 보내고 그냥 이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된다. 토트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지금 빌라전과 맨시티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둘 다까지는 아니어도 데이비스의 파트너로 즉 다이어를 좀 내리고 다이어를 배제하고 투입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끌어올려서 봐야 된다. 그게 아니면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 다이어로는 빌라와 맨시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립스 선수를 한번 또 중앙수비로 써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빠르고 높이도 있어요. 분명 경험 없습니다. 18살이니까 경험이 없지만 뭐 파리 생제르맹의 자이르 에메리도 17살이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기 감각을 또 쌓아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질 거면 막말로 다이어 나와서 빌라전 질 거면 맨시티전이라도 잘 준비하게 필립스를 좀 써보든지 아니면 도링턴은 솔직히 더 경험이 없어요. 네. 필립스는 블랙번에서 그래도 2부리그라도 경기를 많이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장단점 다 드러난 극명하게 본인의 그 잔점이 명확한 다이어를 또 쓰기보다는 에스턴 빌라전은 필립스를 한번 써보는 결단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보는데 과연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될지는 현장에서 또 영국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정보가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드리는 대로 한주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울브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다음 경기 아스턴 빌라전에서는 과연 토트넘이 또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이제 패배 소식과 함께 경기 후 인터뷰 얘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였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